왜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그렇죠. 종부세도 영향을 미치기 그건, 때문에 네.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오르겠죠. 아마도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1억 원 이하 주택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뭐 뉴스나 요즘에 1억 원 이하 주택 관련돼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1억 원 이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시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만 콕 집어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세제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액 1억 원 이하 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공시가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가액을 말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공시가격 뭐 어떤 데서는 기준시가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네. 공시가격, 기준시가 1억 원 네.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 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발표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인터넷에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 들어가셔서 네. 확인하면 그 금액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 4월 말 정도에 이제 이게 발표가 되니까 뉴스가 이제 떠들썩하잖아요. 또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왜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그렇죠. 종부세도 영향을 미치기 그건, 때문에 네.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오르겠죠. 아마도 뭐 현실화율 뭐 네, 90%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네. 계속 오르겠죠. 가격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또 단계가 있잖아요. 취득, 네. 보유, 양도 네. 그 순서대로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시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자 할 때, 이제 취득할 때 이제 세제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취득세율이 이제 바뀌고 나서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시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할 때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죠. 그럼요. 네. 해당 주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그렇죠. 당연히 네. 중과에서 제외가 되고 네. 그리고 네.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주택수 카운트를 할 때 주택수 네. 계산을 할 때 네.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시가액 1억 원 안 되는 주택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 뭐 10억 원짜리를 취득하려고 하면 사실은 1억 원이 넘으면 이게 중과세를 받을 텐데, 취득세를 요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취득세가. 그렇죠. 뭐 중과를 받게 되면 8% 또는 12%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주택수 계산 시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는 네. 1억 원 이하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중과를 적용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억 원 이하 주택은 좀 빠져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1억 원 이하 주택도 좀 네네.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네네.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맞아요. 거죠. 좀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이제 취득했으니까 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유하고 있을 때는 사실 뭐 크게 다른 점이 사실 없죠.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네, 종부세 문의하러 오셔가지고 네네. 1억 원 이하니까 이거 주택수 포함되는 거 아니니까 종부세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종부세는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얼마인 거에 상관없이 네,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 가액도 이제 합산이 되고, 네, 보유세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가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또 2주택이냐, 네. 뭐 3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 포함해도 당연히 네. 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종부세 특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소형주택은 이제 의미가 없다 네,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임대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럴 땐 경우에는 이 소형주택 자체가 조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임대를 하게 되면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네. 보증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는 걸 그렇죠. 계산하잖아요. 네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는 네. 간주임대료 계산상 소형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네. 공시가격이 2억 원 네. 이하인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제외가 되죠. 그게 40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그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 둘 다 요건을 네. 충족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엔드 조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40제곱미터 그다음에 2억 원. 네, 그인 경우에는 이제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 네 그 맞습니다. 이외에는 사실은 뭐 혜택은 없어요. 보유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관심 많으실 텐데, 양도할 때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1억 원 공시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네. 그럼 주택수가 1주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이게 포함되냐 안 되냐 네. 1억 원 이하 주택 그렇죠. 어떨까요? 포함이 되죠.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네. 뭐 1억 원 이하든 5천만 원 이하든 그렇죠. 주택수에는 네.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수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이게 네. 야 1억 원 안 되는데 야 이게 뭐 주택수에 포함되겠냐? 근데 포함 다 됩니다. 네. 꼭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주택자들은 이제 중과세를 맡게 되는데 네. 그 중과세를 판단할 때 이 1억 원 이제 이하인 주택은 좀 혜택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만일에 내가 이제 주택이 두 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억 원이 안 된 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은 원래는 주택이 두 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면 네. 이제 뭐 중과를 적용해서 20% 중과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해당 주택 1억 원이 안 된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 원 이하 주택이 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 네. 서울이면 당연히 조선대상 지역이니까 네. 중과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음. 다행히도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 네. 그냥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10억 원이 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1억 원이 안 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짜리를 팔 거예요. 네. 둘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네. 경우에도 이제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빠지나요? 아니죠. 그렇진 않죠. 네. 안타깝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양도할 때는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네. 그리고 그 양도하는 주택 포함해서 네. 2주택인 경우에만 네. 중과를 네. 적용시켜주지 않는다. 중과 배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이 두 채일 때만 이제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일에 이제 세 채가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더라도 이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단 두 채일 경우에만 이제 중과 배제가 된다. 꼭 네.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랑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양도세 할 때 뭐 지방에 있는데 이제 가액이 적으니까 이거 주택수에 빠진다 뭐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요거하고는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네. 세무사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네. 그러니까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을 할 때 그렇죠. 제외된다는 얘기죠. 네, 네. 구체적으로 지방에 있고 이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네. 주택은 중과를 이제 판단하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양도세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맞아요. 네. 또 이게 또 중요한 네. 뭐 내용이라서 사실 쉽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죠. 1억 원 이하인 주택 컨에서 말씀드리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잘못 계산하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또 새로운 주택을 뭐 취득하시려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재 1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에 대한 뭐 그래도 혜택이 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절세 하셔가지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이 많지는 않죠. 네. 많아요. 뭐 지방이나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도. 워낙 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